리멤버 아들의 전쟁의 남규만, 낮과 밤의 도정우, 스토브리그의 백승수 단장까지 그간 굵직굵직한 역할을 맡으며 시청률 보증수표라는 별명까지 생긴 배우 남궁민. 저도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그런 남궁민 배우가 이번엔 검은 태양이라는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1, 2화를 봤을 땐 대한민국 첫보물 드라마의 일대장 아이리스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미니 형 벌크업 클래스가 지리더라고요. 이야, 이 장면 보셨나요? 같은 남자지만 이런 몸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마 저만 10번 정도 돌려본 게 아닐 겁니다. 여튼 영화 같은 비주얼은 따로 말할 것도 없고 1화부터 보여주었던 속도감 있는 전개와 1화 엔딩에 나왔듯 스스로 기억을 조작했다는 반전, 그리고 드라마의 분위기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던 OST 때문에 시간 순삭을 당했던 회차가 1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지어 존윅 시리즈만 10번 넘게 돌려본 사람으로서 감탄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단동에서 황영을 죽였던 한 지역의 사격술 모잠비크 드릴,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모잠비크 드릴은 타겟의 몸통에 총격을 가한 뒤 머리에 총을 쏴서 마무리하는 살상 기술로 실전 총기 운용에서 살상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화 초반 해양경찰의 장기밀매 어선 침투 장면에서 가짜 사나이 시리즈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던 에이전트 H와 로건이 출연했는데 모잠비크 드릴은 아마 이분들의 작품이지 않았나 하는 뇌피셜을 해봅니다. 이처럼 액션까지 신경 쓰고 있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MBC의 창사 60주년 드라마, 150억 원짜리 드라마라는 이름표가 이해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와 또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지역이 의심을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자기 기억 속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모습에서 몰입감은 물론이고 아들의 죽음을 이유로 지역을 찾은 황모술과의 갈등 관계의 시작을 승냥이 이야기로 빗대며 포문을 연 부분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개연성 문제나 현대차 PPL이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재미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앞으로 3, 4화도 재밌다면 쭉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남궁민 배우의 전작인 낮과 밤과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1, 2화까지의 내용과 출연진 라인업을 함께 두고 살펴보면 남궁민 배우 이외에 주연을 맡은 박하선 배우나 김지은 배우의 캐릭터성과 연기력이 남궁민 배우에게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남, 유호성, 김종태, 김도연 등 다양한 연기파 조연이 포진해 있는 구성 내에서 과연 이들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남궁민 배우의 전작인 스토브리그의 경우 남궁민 배우 이외에 박은빈 배우나 오정세 배우, 조병규 배우 등 다양한 매력과 캐릭터의 주 조연들이 함께했기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검은 태양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낮과 밤처럼 남궁민이라는 배우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해서 스토리가 흘러가지만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여튼 1, 2화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죠. 과연 국정원 내에 숨어든 쥐새끼는 누구인가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을 해볼게요. 우선 배신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섣불리 누구라고 특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지역처럼 선입견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거든요. 이에 배신의 형태만 풀어볼게요. 아마 배신의 형태에는 총 3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한 지역의 말처럼 국정원 내에 누군가가 배신자라는 겁니다. 국정원 내 누군가가 모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정원 요원 명단을 넘겼거나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원을 무너뜨리거나 먹으려는 것이죠. 단동 사건 또한 자신에게 적이 될 수 있는 국정원 요원들, 가장 강력한 요원인 한 지역을 처리하고자 외부 세력인 화양파를 이용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화양파 조직원이자 김동완의 정보원이었던 이춘길이 과연 누구 편인가입니다. 2화 엔딩에서 이춘길이 마치 한 지역을 배신한 것처럼 비춰지긴 하나 제 생각엔 여전히 들키지 않고 화양파 내부의 스파이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설에서 1년 전 사건을 재구성해봅시다. 1년 전 한 지역과 팀원들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숙소에 이춘길이 들어왔고 첩보를 전해준 것이죠. 이에 한지혁과 팀원들은 선영으로 도피했고 이 과정에서 화양파를 완전히 따돌리지 못한 동료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지혁만이 겨우 생존했고 그는 배신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지우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라면 한지혁을 죽이기 위해 한국으로 찾아온 황모술, 그를 돕는 국정원 내의 배신자, 이러한 감시를 피해 한지혁이 배신자를 찾아내는 스토리가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일 겁니다.
둘째는 한지혁이 배신자다라는 겁니다. 1화의 방영분 중 정말 짧게 한지혁의 어린 시절로 추정되는 모습이 잠깐 등장합니다. 여기서 출발한 가설로 한지혁의 부모님은 국정원 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이에 한지혁은 국정원에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 대한 복수심으로 모종의 음모를 벌이는 것이죠. 스스로 요원 명단을 유출하고 화양파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정원을 흔드는 것. 국정원 내 누군가를 처단하기 위해 스스로 배신자가 되었지만 부모의 원수가 누군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어 퍼즐을 맞추기 위해 기억을 지우고 진실을 찾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라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스토리이며, 아이리스의 결말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제발 아니길 바라는 스토리입니다. 셋째는 한지혁은 잘 모른다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단동으로 흑양팀을 파견한 국정원 조직의 진짜 목표가 한지혁의 제거라는 겁니다. 인물 소개에 나와 있듯 한지혁은 사신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오로지 임무의 성공 여부만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단동으로 떠나기 전 수연의 부탁이 있었던 것도 공동체보단 개인을 중시하는 지역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즉, 국정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지혁은 너무 잘 들어서 위험한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해외 파트 입장에서도 임무를 잘 수행하는 지역 때문에 덕도 받지만 동료를 죽음에 빠뜨리는 그 때문에 생긴 손해가 많았을 수도 있고요. 이에 국정원은 조직 차원에서 한지혁의 제거를 결심했고, 이것이 황모수를 자극해 지역을 위험에 빠뜨렸던 단동 사건인 것이죠. 임무 수행 중 한지혁이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한지혁 혼자 죽이기보단 흑양팀 전체가 임무 수행 중 죽었다고 하는 것이 더 그럴싸하니 팀을 꾸려 보낸 것이고,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하 팀장과 서수연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도 지역의 제거를 결심한 국정원 조직 차원의 작품이었을 수도 있어요. 즉, 조직 차원에선 화양파에게 복수도 하고 조직의 문제덩어리인 지역도 죽이는 일석이조의 상황을 계획했던 것이죠. 아마 화양파를 피해 단동에서 선양까지 도망치던 여정에서 지역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맞춰지지 않은 하나의 퍼즐 조각이란 과연 흑양팀의 위기 상황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 계획된 것인지, 조직 전체 차원의 계획인지, 조직 내에 배신자가 있었던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상황에선 조직이 자신을 버린 줄도 모르고 그저 조직 내 배신자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지운 것은 퍼즐 조각을 찾아 배신의 진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인 것이죠. 지역은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조직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배신자의 정체를 쫓다 조직의 실상을 파악하고 선과 악, 적군과 아군, 흑과 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면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과 흑양팀의 제거가 조직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수영과 하 팀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도 재미있는 극적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년 전 진실에 대해 3가지로 압축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직 드라마의 초반이라 어떤 가설이 맞을지, 다 틀리고 신박한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극중 의사의 말처럼 한지혁의 기억에 문제가 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진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는 건 3화가 만족스러웠다는 뜻이고, 검은태양이라는 드라마는 한지혁의 시선을 따라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화 기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모스부호와 장기밀매선 신고자의 정체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드라마를 좀 더 보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